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윤석열이 옳았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25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 오늘 올림픽 공원에 나가 계시는 형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집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형님들도 계실 거고, 커뮤니티 열심히 눈 빠지도록 또 커뮤니티 활동하고 계시는 형님들도 많아요. 이제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제 방송 마치고 나름 짱구를 좀 굴려봤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일이 존나 커질 것 같아요. 과연 이제 합수본에서 이걸 어디까지 확장시킬 거냐. 사회적 파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합수본이 얘네들 지금 많이 머리가 찌끈찌끈할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 제가 왜 얘네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왜 허위 투표율 허위 조작으로 워딩을 썼을까? 이걸 엄청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굳이 이걸 허위로 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한 걸로 굳이 이렇게 워딩을 잡아야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 파장이 커질 건데. 투표율을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 했어도 됐을 건. 그지?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표율을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 워딩을 잡았어도 됐어. 근데 합수본이 정확하게 워딩을 뭐라고 썼냐면은 투표율을 조작한 의혹이라는.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 이 워딩을 왜 저렇게 잡았을까? 지네들도 이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저걸 발표했을 건데. 왜냐면 이거 정제해서 발표하는 거거든. 근데 정제한 게 저 정도다. 아직 2,000명 안 됐지? 그러면은 오늘 이거부터 시작해볼까? 1200명이면 시작합시다. 자, 또 나왔다. 어저께 요플레 뚜껑 깠다니까. 형님들은 지금 뚜껑에 붙어있는 요플레 핥아먹은 것밖에 안 돼. 이제 뚜껑 깠는데 또 터졌다. 김포 투표자 수가 이상하다. 입력 마친 통계도 조작 정황. JTBC야. 얘네 지금 쌀 떨어졌거든. 지금 형님들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됩니다. 자, 합수본에서 허위, 조작, JTBC에서도 조작. 이거 존나 재밌네. 자, 형님들 잘 보세요. 형님들에게 제가 명제를 하나 던질게요. 자, 선관위가 투표율 전산 조작한 걸로 난리가 났죠. 자, 저는 여기서 형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건데, 첫째, 왜 합수본은 수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허위 조작이란 말을 썼을까? 자, 수정은 잘못된 걸 바로 고치는 거예요. 그죠? 수정이란 말을 썼어도 됐어요. 우회 수정한 거예요. 그죠? 우회 수정입니다. 자, 우회 수정이라는 말을 말장난을 충분히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수본에서 굳이 허위 조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첫째, 왜 합수본은 허위 굳이 조작이라는 말을 썼을까? 둘째,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 투표율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그죠? 이해가셨죠? 자, 잘 봐. 자, 1000명이 유권자 1000명이 있어. 그지? 그런데 투표율을 70%라고 했어. 70%면은 어떻게 돼? 700명이지. 그죠? 실제로는 30%밖에 투표를 안 했어. 40%가 오버된 거야. 300명. 그럼 이 400장의 투표는 어디로 간 거지? 자, 왜 투표자 수와 투표 용지 교부 수와 실제 투표 함속 투표 용지 개수가 안 맞느냐? 요것 때문에. 이따위로 해왔기 때문에 자, 간단해요. 자, 우리 지역의 유권자 1000명. 자, 이 중에서 1000명이 다 왔다. 선거인 명부 1000명 다 기록이 됐어. 투표지 발행수가 1000장. 투표통 안에 투표 개수도 1000장. 이게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유권자가 1000명이면은 1000장의 투표지가 발행이 됐고, 그리고 그 1000장의 투표지가 투표함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맞는 거잖아. 이 간단한 게 왜 안 맞을까? 왜 그동안 선관위가 투표통을 깔 때마다 투표 수와 투표인 수가 일치가 안 될까? 이해가 가셨죠? 이 쉬운 걸, 이 간단한 게 아니 이렇게 단순한 일이 왜 틀릴까? 얘네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다시 말하면은 투표율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는 투표인 수를 조율한다는 거지. 그지? 자, 1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곳에 우리가 70%로 투표율을 70%로 잘못 입력했다면은 다른 곳에 실제 그 투표율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 투표율을 분산시켜야 된단 말이야. 분산시킨다는 거는 투표율뿐만이 아니라 임의로
이 투표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분산시키고 이걸 데이터 값을 건드릴 수 있다는 증거잖아. 다시 말하면은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은 결과값까지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특정 후보의 결과값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확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그렇지. 존나 성의 없이 부정선거를 치렀다. 이거는 최소한 숨길 의지도 없었다. 그냥 대놓고 한 거야. 대놓고. 왜? 국민의힘, 민주당, 이 정치인 빨갱이 새끼들이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완벽한 쉴드를 쳐놨기 때문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음모론자다, 정신병자다. 쟤네들 또 부정선거 이야기하네? 이 새끼 정신병자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한 거야, 선관위가. 그럼 선관위가 이렇게 대놓고 이거 실수야 미안 해도 사회적으로 통념이 될 수 있도록 밑바닥에 국민들 가스라이팅을 했던 게 누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야. 왜 선관위가 기고만장할 수 있었느냐? 정치인 새끼들이 선관위에 대한 잘못되고 의심스럽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와 연관지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음모론자 정신병자로 이미 가스라이팅을 해놨던 거야. 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시 말해서 정치인 새끼들이 이 새끼들 모르고 이랬을까? 알면서 했을까? 들키니까 이제서야 깜짝 놀라는 척을 하는 걸까? 자, 형님들 우리 선거에서 중요한 게 뭐죠? 투표인 명부. 누가 투표했나? 투표인 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에 카운트된 투표용지 발급수, 그 다음에 실제 상자 안에 들어있는 투표용지 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선거 지역구를 다 뒤져서 실제 투표용지 수와 투표용지 발급기에 카운트된 수와 그리고 투표인 명부 수가 명확하게 일치하는 선거구가 단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었어요. 만약 특정 지역에서 입력을 잘못해서 투표인 수가 남거나 부족해졌다. 그럼 그 남는 표를 다른 지역 투표소에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은 없습니다. 전산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희한한 게, 자, 국민의힘이 먹고 있던 김포 조작 의혹 나왔죠. 국민의힘이 믿고 있던 인천, 먹고 있던 인천. 자, 선관위 직원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 이거 잘 한번 봐보세요. 먼저 국민의힘이 뺏긴 지역 위주로 하나씩 둘씩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잘 보세요. 다른 지역 투표소에는요, 이미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투표 용지를 받아가고 그 지역에 배포된 투표 용지 잔여량과 그 다음에 절취 번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표를 쪼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산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밝혀지는 거야. 왜? 자, 봐봐. 잠실 1동의 투표 용지를 잠실 2동의 투표 용지로 갖다 채워 넣을 수가 있다는. 이 채워 넣는 과정에서 결과값을 바꿀 수 없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거야. 물론 이거는 의혹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 맹정섭이었나? 자, 우리가 재검표 요청을 할 때 선관위에 저장되어 있는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 이야기를 했죠. 왜 판사가 이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기각을 때렸느냐? 제가 형님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개표된 그 지역의 투표용지를 이미지 파일을 1대1 대조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왜 판사가 굳이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기각을 때렸냐? 뭔가 어긋나는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각을 때린 거야. 웃으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정치인 새끼가 어디 감히 판사의 권력에 너가 도전을 해? 이거잖아. 자, 투표를 한, 이거는 형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투표를 한 사람 수와 그리고 투표 용지가 일치해야 돼요. 문제는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왜? 이게 어떻게 일치 안 할 수 있지? 이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면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거나.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봐봐. 야, 그러면은 우짜라고 왜 합수본은 공전자, 기록 위작, 그리고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냐? 왜 부정선거를 적용하지 않고 왜 공전자, 기록 위작이나 업무 방해를 주장하냐? 자, 공전자 기록 위작이 뭡니까? 일종의 사이버 공문서죠. 사이버 공문서예요. 자, 이 사이버 공문서 위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업무방해. 자,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라는 근거가 형님들 뭐죠? 지금 전산조작이잖아요. 그죠? 전산조작을 해야 부정선거가 되잖아. 형님들 마음은 알겠는데 니들이 이거 부정선거를 해서 부정선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전산조작이야. 그리고 전산조작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지. 근데 이미 합수본에서 허위조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작했다라고 합수본에서
합수본에서 수사 중이야. 그러면은 허위 조작을 했는데 어떤 걸 허위 조작했다? 사이버 공문서를 허위 조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된다. 자, 순서를 알겠습니까? 니들이 그냥 빨갱이 새끼들 같이 야 이거는 부정선거야 부정선거야 한다고 부정선거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증거가 있어야겠지. 그 부정선거의 증거는 뭐다? 사이버 공문서 위조 그리고 고의성이 입증돼야 되지. 허위 조작 고의성 입증이지. 그럼 이거를 재판을 받아서 사이버 공문서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가 나오면은 이게 자 그럼 그들은 결과를 조작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자체가 정부 기관의 즉 공공 데이터 이 공공 데이터의 신뢰성이 무너진 거고 이 신뢰성이 무너진 것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거로 인식되지 못한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다시 한번 기소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사건이야. 순서가 부정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공전자 기록 위작이 유죄가 나와야 돼. 그러므로 이거는 부정선거다. 절차적 순서가 있어야 돼.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형님들은 합수본이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합수본 수사 합수본 생각보다 잘하네. 야 합수본 야 니들 능력 있다. 합수본 기대할게 하면서 합수본에게 은근 펌프를 좀 해줘야 돼요. 와 국민들이 우리를 잘한다고 해준다. 으쌰으쌰 와 이 얼마 보내 맛보는 뽕이냐. 인기 뽕에 취해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게 만들어야 돼. 결국은 투표율을 조작한 게 결과적으로는 투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다라는 논제가 성립이 됩니다. 아무리 이제 아니라고 덮으려고 해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요플레 뚜껑을 땄는데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하루 지나서 김포까지 지금 터졌어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기사들이 거의 안 쏟아져 나와요. 자 이제 이게 뭐가 무서우냐면은 이제 월요일 되면은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아침 속보가 뭘부터 터질지 기대됩니다. 와. 형님들 이 JTBC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가 JTBC 역할을 해. 경기 이혀 충청도 실시간 투표자 수 조작 정황. 그런데 JTBC 보도입니다. JTBC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에 숫자 맞추자 조작 샘플을 보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가 더 지금 적극적이야? 샘플까지 보냈대. 웃기네. 이런 거는 조선일보가 내 보도해야 될 내용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조선일보는 뭔가 좀 JTBC 너무 적극적인데? 거기다가 지금 봐봐 JTBC가 김포시 투표 통계가 지금 통계 조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투표자 수가 이상하다잖아. 통계는 이미 드러났어. 조작한 게. 이제 이게 몇 군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투표자 수가 이상하다잖아. 봐, 내 말이 맞잖아. 형님들 제 논리가 맞다니까. 투표율은 손을 들 수 있지만은 투표 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지역에 투표한 수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 투표자 수까지 손을 댔다는 거야. 이제 임의로 조작했다잖아. 임의로 조작한 건 뭐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조작한 거잖아. 모르고 실수로 입력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어쩌냐 저쩌냐 하는데 자 형님들 잘 봐. 형님들 꼬리가 뭔지 아요? 꼬리는 여기가 꼬리야. 꼬리는 여기가 꼬리라고. 여기는 궁뎅이야. 아니 지금 궁뎅이까지 왔는데 자꾸 꼬리라 그래. 씨발 니는 여기를 꼬리라고 생각하니? 꼬리 자르기는 이미 선을 넘었어. 여기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게 못 자른 거야. 지금 여기로 훅 들어와 버린 거야. 합수분이. 형님 여기는 꼬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뭐 꼬리 자르기 그러는데 뭔 씨발 무슨 꼬리가 씨발 언제부터 궁뎅이가 꼬리까지 됐어? 여기를 꼬리라 생각하고 여기를 자르면 씨발 뒤져. 창자 다 튀어나와서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라.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3월 9일입니다. 우리 성복이 형님 나왔을 때 대선이죠. 송파구 투표자 수 3만 명이 순식간에 화면에서 사라졌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투표율을 보여주는 화면에서 특정 지역 투표자가 3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울 지역 투표율 탑3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송파구의 최종 투표율은 84.4%로 총 47만 7,736명이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갑자기 79.1%로 낮아지면서 44만 7,839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무려 3만 명이 한꺼번에 줄어들었다. 자, 20대 대통령 지역별 투표율 하면서 전남 최고 80.4, 제주 70.4였는데 서울 같은 경우 투표자 수가 47만 7,736명이었는데 송파구 84.4%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표자 수가 44만 7,839명으로 줄어들었고 투표율이
19.1%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반복됐다는 이야기. 반복은 뭐다? 상습적이다. 좆됐어요. 선관위들 좆됐어요. 이거 우리가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상습적.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님들. 그리고 어제 이종섭 도피 관련해서 박성재, 심우정, 조태용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이 국가 권력기관 한 사람을 위해서 조직적 은폐를 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검 여러분, 니들은 안전할 것 같아? 존나 센 워딩을 했어. 야, 너네들은 안전할 것 같니?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오더를 내렸고 그 오더에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 라고 했다는 건 누군가가 내부에서 제보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확신에 찬 질문이잖아.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야, 너네 좆됐어. 너가 안전할 것 같지? 안전하지 않다라는 반어법이잖아.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확실한 물증이 있을 때,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야, 너네 아니면 어떡할래? 지금 그거잖아. 너네 이거 아니면 어떡할래? 확실하지? 생각 잘해.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이렇게 세졌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판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판사들의 꿀보직 자리인 선관위가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형님들. 너무 좋아하면서 기 빼지 마세요. 더 좋아할 일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형님들, 특검이 시작되면은요. 특검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딱 장담합니다. 특검 출범 일주일 안에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해줘봐야 뭐 나중에 진짜 막 그런 일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면 형님들은 내가 한 말 기억도 못하지. 우짜님 오늘 이렇게 했대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내가 큰 거 막 쏟아져 나올 거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우짜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럴 거잖아. 이래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기분 맞춰줘도 지랄. 지랄하고 자빠졌네.